오늘이 3월 31일인데 날씨가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뭐 물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놀랄 것도 없지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스웨덴에서 생활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프지 말자인데, 해외에서 아프면 더 서럽다, 원래 아프면 서럽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스웨덴에서 아프면 너무 고생이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병원을 방문하려면 예약이 필수인데 최소 2주 정도 대기 시간이 있고, 긴급 상황으로 응급실을 가도 2~3시간은 기다리는 게 기본이에요. 설령 의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약을 처방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정말 불편한 경험이 많고 할 말이 많지만, 이번 편에서는 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든 약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흔히 찾게 되는 몇몇 약품들을 한번 같이 볼 건데, 먼저 약국은 스웨덴어로 아포티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적힌 간판을 보시면 약국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약국에 들어가시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들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받는 곳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약사한테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 시스템상으로 제가 어떤 의사한테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들은 진열장의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벨크라는 단어는 통증이라는 뜻으로 이 진열장에는 통증과 관련된 약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문, 탄드라는 단어는 각각 입, 치아라는 뜻으로 구강과 관련된 의약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먹에는 배라는 뜻으로 배와 관련된 약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에곤, 에론, 네사는 차례대로 눈, 귀, 코라는 뜻으로 이와 관련된 부위의 의약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피부와 관련된 의약품은 후드라는 진열장을 찾아가시면 되고, 이와 비슷하게 후드보르라는 진열장은 피부 미용과 관련된 제품으로, 예를 들어 세안용품이나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집에 있는 약상자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통증과 관련해서는 두통, 치통, 월경통 등이 있겠죠. 이런 증상과 관련해서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이프리엔 알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알보덴도 있고, 그리고 이부프로펜이 있어요. 이 약들 모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감기 몸살의 증상이 있거나 해열제 용도로도 복용할 수 있어요. 감기가 들었을 때에는 그 증상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에 맞는 약들을 한번 같이 보면, 목이 따끔거리거나 부은 듯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 스트레펜이라는 입 안에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의약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안에 넣어서 녹여 먹을 수 있는 미솔디오라는 약품도 있어요. 마른 기침 증상이 있을 때에도 이 미솔디오를 복용할 수가 있고, 정말 심한 마른 기침을 할 때 있잖아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헛구역질이 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너무 증상이 심할 때에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약품으로는 코실라나라고 읽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처방이 필요한 마른 기침을 완화시키는 약품이에요. 기침 증상이 있는데 가래랑 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약품을 복용하실 수 있는데 니페네신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시럽 형식이고요. 가래 기침이 너무 심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약으로는 몰리팩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것도 시럽 형식이고, 감기 증상으로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이 오트리린이라는 약품을 사용하면 되는데, 콧구멍에 넣어서 뿌리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수화제처럼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는 이 사마레인이 있는데 물에 타서 녹여서 마시는 형태이고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노발루콜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약을 복용하면 되는데 씹어서 먹는 형태의 약품이에요. 운동을 하시다가 근육이 놀래서 부었거나 가벼운 염좌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바르는 파스 형식의
볼타리엔이라는 약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반창고는 이제 플로스트라고 하는데 반창고는 쉽게 찾아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번외로 이건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의약품을 사면 그 포장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설명서에 영어로 된 버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웨덴어만 있거나 아니면 북유럽의 다른 국가의 언어들 덴마크어나 노르웨이어, 핀란드어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영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여러분이 스웨덴에서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때 약사한테 미리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서에 보통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스웨덴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에 계시는 동안에 안 아프면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